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리입니다. 오늘은 1998년 IMF 때 한국에 진출한 헤지 펀드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8년 IMF 위기 때 한국 시장에 진출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헤지 펀드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펀드 업계는 모든 것이 오직 숫자로만 평가를 받습니다. 헤지펀드는 대박을 노립니다. 그들은 본능적인 도박 심리를 갖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 사회인 머니게임을 즐깁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적 자존심을 확인하고자 하며 1년 12달 한 하루의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다가 개중에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이나 생활 자체를 잃어버리고 심각한 스트레스와 슬럼프 속에서 저조한 실적을 야기하고 결국에는 컴컴한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됩니다. 1998년 IMF 위기를 맞은 한국 경제는 마구 휘청거렸습니다. 이때 부도난 회사들이 무진장 많았습니다. 국민들은 십시일반 장롱 속에 있던 금붙이를 꺼내서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0년 11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칼라일 펀드가 한미은행 지분 36.5%를 4,90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들은 매입 후 3년 반 만인 2004년도 동일 지분을 시티그룹에 1조 1,600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도 차익만 무려 6,600억 원을 남기게 됩니다. 또한 현금 배당을 실시하여 111억 원을 챙깁니다. 칼라일 그룹은 총계 7천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헤지펀드들이 하는 일입니다. 2000년 당시 한미은행은 단기 순손실이 4천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 상태가 매우 안 좋았으나 꼭 그렇다고 부실 금융기관은 아니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한 칼라일은 금융기관이 아닌 사모펀드라는 이유 때문에 칼라일이 탈락을 했죠. 탈락을 한 다음에 칼라일은 JP 모건과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결국 승인을 받고 한미은행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칼라일은 주로 군수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로서 평균 투자 수익률이 34%입니다. 임원진에는 막강한 인맥이 버티고 있습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제임스 베이커 전 미국 국무장관 등이 버티고 있으며 이들은 심지어 오사마 빈 라덴 가문과도 친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족과도 친하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아버지 조지 부시가 한국을 방문한 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떨어졌다고 하니 권력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기득권층은 이렇게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면서 막대한 부를 움켜잡습니다.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한미은행은 1983년 대우그룹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과 미국의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0대 50 합작 투자로 설립을 했다가 BOA가 점차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1980년대 후반에는 지분 전체가 한국으로 넘어온 은행입니다. 한미은행은 1998년 퇴출된 지방은행인 경기은행을 인수를 했다가 2004년도에 미국 시티은행에 인수가 되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2004년도부터는 한국 시티은행만 존속하게 됩니다. 미국 시티은행은 록펠러 가문의 은행입니다. 또 다른 미국계 사모펀드인 뉴 브릿지 캐피탈은 1999년 12월 제일은행의 지분 51%를 5천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5년 후인 2005년대 동일 지분을 영국계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SCB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 1조 6,500억 원에 매각을 합니다. 5년 만에 뉴 브릿지 캐피탈은 시세 차익 1조 1,500억 원을 챙깁니다. 대박입니다. 대박이죠. 돈을 벌려면 이 정도는 벌어야 멋지지 아니합니까? 제일은행은 1929년에 창립된 후에 2005년도에 SCB에 인수된 후에는 이름을 SC제일은행으로 영업을 하다가 2011년도 이름을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으로 바꾸면서 제일은행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역사 너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1999년 제일은행 매각 당시 제일은행은 한보와 기아라는 대기업의 부도 및 부실 여신으로 이미 부실 금융기관이었으며 공적 자금을 투입한 정부가 100%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 매각 전에 정부는 이미 8조 4천억 원의 구제금융을 제일은행에 쏟아부었었고 매각 후에도 6조 7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추가로 제일은행에 투입했습니다. 총 17조 6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쏟아부은 정부는 기껏해야 보유지분 잔량 49%를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 매각하면서 받은 대금 1조 8천억 원만을 회수했을 뿐입니다. 정부는 유상감자와 부실자산 매각 등으로 총 12조 원을 회수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는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피땀 흘린 세금인 공적 자금을 17조 원이나 써버리다니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거대한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죄악인지 경영 부실의 담당 당사자인 제일은행, 한보, 기아,
최고 경영자들 그리고 당시의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 관련된 지도자들은 할복 자살을 하든지 교수용을 당하든지 분명히 역사에 대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심한 말인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은 그 정도의 마음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전문 헤지 펀드인 론스타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들은 2001년도 역삼동의 스타타워 건물을 인수를 해서 재미를 본 후에 2003년도에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2003년도 극동건설을 1,700억 원에 인수를 해서 2007년도 4년 후에 6,600억 원에 웅진그룹에 매각을 합니다. 시세 차익만 5천억 원을 벌게 됩니다. 그동안 배당이나 유산 증자를 통해서 추가로 2,200억 원을 가져간 겁니다. 즉 1,7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8,800억 원이 되었으니 4년간 5.5배가 된 것입니다. 2007년도에 극동건설을 인수한 웅진은 경영에 문제가 생겨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다시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영 성과는 개선이 되었지만은 부채에 시달리던 극동건설은 2013년 웅진그룹으로부터 분리를 해서 독립을 해서 독립건설사로 사업 중입니다. 2003년도 론스타는 외환카드 및 하이닉스 부실 등으로 심각한 경영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2조 1천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그 후 2012년 하나금융 지주에 4조 7천억 원에 매각을 하면서 4조 7천억 원에 매각을 하면서 9년 만에 2조 6천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기게 됩니다. 론스타는 그동안에 13%의 지분 매각 대금 1조 2천억 원과 배당 수익 9천억 원 등 투자금 2조 1천억 원을 모두 회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금액 4조 7천억 원이 모두 순이익이 되게 됩니다. 대박입니다. 투자금은 투자 초기 몇 년 만에 배당금 등으로 모두 회수했고 투자 9년 만에 4조 7천억 원을 전부 다 날로 먹게 된 것입니다. 1967년에 설립된 외환은행은 2012년 하나금융에 편입된 후로 2013년도에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남들한테 먹히고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후손들한테 영원히 존경받고 싶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